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방송영화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인터넷 TV 제품이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 콘텐츠를 전송하는 기기임에도 한인 언론들을 통해 광고까지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향후 강력한 사법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한 한인 사이트, 한 소비자의 질문에 TV패드 측에서 답글을 달며 홍보합니다. 유튜브와 똑같은 스트리밍 방식이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컨텐츠조차도 저작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불법 컨텐츠로 분류돼 곧 삭제됩니다. 전송기기만을 판매하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스포츠 중계까지 볼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판매자는 그 컨텐츠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한인타운에서 판매되고 있는 TV패드라는 이름의 인터넷 TV는 그 어떤 방송사 혹은 제작사와도 계약이 없는 말 그대로 불법 컨텐츠 전송기기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대리점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의 본사는 홍콩에 있습니다. 서버는 중국 각 지역의 불법 서버 업체들과 계약 관계로 운영됩니다. 화질은 조악한 수준, 법망을 피해 중국 등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인터넷 끊김 현상도 심합니다. 이미 지난 몇 개월간 수차례 서버가 다운됐고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소비자를 위한 마땅한 피해 보상도 없습니다. 업체는 심지어 한인타운 길 한복판에 버젓이 대형 빌보드 광고까지 내걸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송 3사를 비롯해 미국의 케이블 방송사들까지 TV패드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법조계는 TV패드 사용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집단 소송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IP를 추적을 해서 개인 사용자도 추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건별로 처벌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인터넷 TV에 대해 강력한 사법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방송은 곧 중단됩니다. 이미 구매를 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사법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통근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7.5%가 늘었는데요. 하지만 가주 정부의 안전책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에서 자전거 애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자전거 연합에 따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3년 현재 2년 전에 비해 7.5%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친환경 LA를 목표로 시작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성과란 분석입니다. And we're moving forwar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0 bicycle plan. Our commitment is to put in 40 miles of bike lanes a year, but we celebrated our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by putting in 100. LA시 의회는 자전거 연합에서 모은 자료를 이용 자전거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Decision makers make decisions based on numbers, and historically there have not been good numbers about how many people walk and how many people bicycle to work. This is a report that went out several years in a row and counted how many people are using. 하지만 자전거 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아직은 안전성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태.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가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1%로 전국 평균 2.1%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4살 미만의 어린아이 경우 사망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자전거 전용 차로의 확장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성이 체계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I usually get people that are irritated with me when I'm taking the lane and are in their way. Maybe once or twice in this whole time that I've been riding, some close calls. 현재 LA 카운티 88개의 도시에 뻗어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의 길이는 약 350마일. 내년에는 다운타운 중심가인 휘가로의 길을 따라 새로운 자전거 전용 차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지난 2011년 지진으로 인해 파손됐던 워싱턴 기념비가 3년여에 걸친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오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주홍 기자입니다. 높이 555피트, 3년에 걸친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늘 그 웅장한 모습이 일반에게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기념비가 보수공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11년 8월 5.8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150여 군데가 금이 가거나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기념비는 166년 전인 1848년에 건립됐습니다. So when ground was broken here in 1848, there were actually 4 present or future presidents in attendance at the groundbreaking, including an obscure congressman from Illinois named Abraham Lincoln.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워싱턴 기념비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제일 높은 기념물로 오늘 하루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We came up yesterday and saw the fences around the monument. I knew there had been an earthquake a few years back and didn't know if the monument was reopened or not. And I asked the person at the monument. He said, "Oh, it'll be open tomorrow." I said, "Well, great timing." So 오늘 이후부터 관람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예약해야 하는데 인기가 좋아 현재 6월까지 입장권이 매진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주 하원 통과는 만만치만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의장을 설득하고 한인사회가 단결해 의회에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경우엔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의 견해입니다. 김일광 통신원이 아벨라 의원을 만났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주 전체 회의를 열어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발의한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을 찬성 59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같은 내용의 법안이 현재 뉴욕주 하원에 발의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버지니아주처럼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The Assembly has to pass the bill exactly as my bill was passed in the Senate. I'm already talking to several members of the Assembly to do that. I'm hopeful in the next couple of days we can work this out. There is some resistance in the Assembly, but I think once we get a bill that matches mine that was passed, then we can start to lobby the Assembly members and the Speaker of the Assembly to pass this. And I think once it gets past the Assembly, I think we have a very good shot of very likely that the governor will sign it. 주 하원 통과가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법안을 발의할 하원 의원부터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인들의 관심, 한인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은 결국 표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reached out to a number of Assembly members. One said he was already doing it. That hasn't happened. I spoke to another Assembly member who I think is going to do it last night. So within the next couple of days, we should have a clear idea of who's actually going to introduce the bill, and then we can move forward. But it's sort of unclear at this moment. 뉴욕 한인사회는 현재 교과서 동해변기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범동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하원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의회에 편지 보내기가 주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I think the simplest thing that can be done at this point is to write the Speaker of the Assembly, Sheldon Silver, and the head of the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which has to move this bill through the committee and then get voted on the floor of the Assembly. And her name is Kathy Nolan. So Assemblywoman Kathy Nolan and the Speaker of the Assembly, Sheldon Silver, write letters to both of them saying, please pass Senator Avella's bill in the Assembly. 뉴욕주 상원은 교과서 동해변기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월호 추모 결의안을 채택해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미국에 올 들어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서부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렸고 토네이도 폭우와 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콜로라도에 갑자기 눈이 내리면서 나무들을 쓰러뜨려 많은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폭설과 정전으로 덴버 국제공항을 오가는 비행편들이 속속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중부 와이오밍에는 1m 가까운 폭설이 내려 주요 도시들을 잇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I heard a crash. That was one of the trees going through my living room window. So I went upstairs to check it out, and
went back downstairs again. I heard another big boom. That was my tree behind my house. 많은 가옥들이 강풍에 날아가고 인파와 차량이 오가던 거리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칸소 등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서부는 극심한 가뭄 속에 큰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빙하가 녹고 있다.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런데 빙하 녹는 속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갔다라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남극 빙하에 대한 경고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위성을 통해 남극 서부 아문젠해 빙하를 관측했더니 빙하 녹는 속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걸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이 구역 빙하가 모두 녹으면 지구 전체 해수면 높이가 1.2m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육지에 붙어있던 빙하가 요즘엔 바닷물에 떠있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 얼음은 해마다 690억 톤씩 녹아내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This change represents the largest input to sea level rise from an Antarctic source. 연구진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면서 이 지역 빙하가 모두 녹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발표와 별개로 미 워싱턴 대학도 오늘 남극 빙하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빙하 녹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빠르면 200년 안에 모두 녹아 없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대기업도 아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캘리포니아 폐수 처리 시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주한 사업권을 연이어 따냈습니다. LA 코트라 지원 등에 힘입어 6년 만에 이뤄낸 성과지만 무엇보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박용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카슨의 하수 처리장. 국내 중소기업의 고품질 폐수 정화 시스템이 실험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화된 물은 지하수에 버금갈 정도여서 재활용도가 높습니다. And it's not sufficient for the population. Reclaim it as best we can so we can have sufficient water for the population. 미국 에너지부가 발주한 세일가스 폐수 재이용 프로젝트도 따냈습니다. 세일가스전 5곳에서 떠온 오염수가 맑은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이고 효율적인 막 여과 기술 덕분입니다. 파스토우시로부터는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해 다시 지하로 되돌려 보내는 사업을 수주해 플랜트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Plant at very low operational costs, about 150% better than any other technology out there today. 미국 시장 진출 6년 만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게 된 겁니다. 60년, 70년 전에 환경시설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신규 기술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수처리 시장은 내년에 600조 원에 이를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카슨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